네, 이제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각별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트럼프 시절에 가해진 그 대중국 관세를 해제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커넥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바이든이 등장하는 시기인 2008년 대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중도 성향과 백인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흑인과 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리스를 임명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지만 이때 바이든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부통령이 마지막 커리어가 되지 않겠냐는 평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민주당은 추후에는 바이든보다는 바이든의 아들이 미래의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바이든의 장남 보 바이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 바이든은 그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무공 훈장을 받았고, 또 특정주, 그러니까 델라웨어주 법무장관도 맡으면서 이 정무적 감각도 익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커리어를 잘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 바이든은 2013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는데, 몇 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2015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사람들은 바이든에게 남은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형이 죽고 5개월 뒤에 자신의 형수와 열애를 하는 게 밝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와이프랑 이혼한 후에 형수와 2년간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한다지만은 자신의 형수랑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는 좀 정서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당시 헌터 바이든은 형수랑 동거 중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친자 소송,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친자 확인이 밝혀지자 양육비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든 집안의 개인사는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이든과 시진핑은 언제부터 접점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2010년에 그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 1년 뒤인 2013년에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게 되고, 이때 그 차남인 헌터 바이든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헌터 바이든은 중국 은행가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헌터 바이든은 이 사모펀드 이사로 임명이 되죠. 당시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었던 이 BHR 사모펀드는 신설펀드였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난 날로 10일 뒤에 설립 허가증을 받았고, 중국 은행에서도 15억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초스피드 천문학적인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10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이 화신에너지 그룹이 공동 운영하는 이 신호크 홀딩사의 CEO는 본인이 CEO에서 잘리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동안 헌터 바이든의 개인 계좌로 중국 화신에너지 그룹의 투자금 60억 정도가 입금이 됐고, 여기에는 헌터 바이든뿐만 아니라 이 조 바이든도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당시에 바이든은 그 대통령 후보였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 신호크 CEO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2015년부터 사용하던 휴대폰 세대를 FBI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헌터 바이든은 지금도 중국이 탄압하고 있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종교 활동, 혈액형, 이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이런 개인 정보들을 중국 공안에 제공하는 이 앱 개발사에다가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밝혀지게 되죠. 그럼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조 바이든은 어떻게 시진핑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투자도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바이든과 시진핑의 인연은 2013년에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전에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원래 시진핑은 이 태자당 내에서도 후계 구도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차기 주석의 선두주자는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시라이는 공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
이 경찰 조직을 활용해서 부패 정보들을 모아서 이 정적들을 쳐냈고, 그러니까 부패한 고위 관료들을 쳐내는 저승사자 이미지로 이제 국민들의 인기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안의 업무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공안 중에 공안 전문가를 데리고 왔고,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이 왕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 영입된 이 왕리진은 이제 공안국장을 맡으면서 공안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정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바로 본인을 영입한 이 보시라이의 마누라가 이제 해외로 개인 자금을 빼돌리는 일을 담당했던 이 영국인 헤이우드를 이제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리진은 이 살해 사건을 보시라에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인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자신의 마누라, 즉 이 보시라의 마누라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보를 가져온 조사관들을 역으로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게 됩니다. 이 담당 조사관이 당시에 3명이 잡혀갔는데, 이 3명 중에 2명은 신문 과정에서 죽고, 이제 1명은 자살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리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죽은 조사관들 다음이 자기 차례라고 생각한 이 왕리진은 이제 고위 관료들의 부패, 이 가족 비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비밀 자료들을 챙겨서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밀 자료를 확보한 미국은 이제 중국의 엄청난 내부 자료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정권 탈취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권 탈취 정보라는 거는 이 보시라이를 포함해서 일부가 이제 힘을 모아서 본인들 휘하에 있는 이 150만 명의 경찰들을 활용해서 이 정권을 탈취하는 계획이었고, 이제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진 시기에 이제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이제 당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며칠 전에 얻은 이 정보를 토대로 당시 미국에 공식 방문을 하고 있었던 시진핑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진핑을 응대하고 이 정권 탈취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제 미국의 부통령,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 사실을 이제 당시 국가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에게 즉시 보고했고, 이제 후진타오는 자신의 신복인 군단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북경으로 군대를 진입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보이시라이, 그리고 이제 저우융캉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저우융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검찰, 경찰, 이 법원을 모두 휘하에 두고 있었고, 이 150만 무장 경찰들로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경찰이 많다고 한들 군대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후진타오와 이 38군은 무장 경찰을 진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보시라이와 이제 저우융캉도 제거하면서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던 장점이는 이 상하이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무위원 4자리 중에 이 2자리, 이 2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그 해 이제 11월에 정권을 이어받게 되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진핑은 본인이 정권을 제대로 이어받는데 이 조 바이든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인 2013년에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의 아들 이 헌터 바이든을 지원해 주므로 그 정보 제공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현재 미국은 이제 의회 권력이 강한 나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반중 정서가 강한 만큼 이제 강도는 약해질지언정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일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바이든이 친중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와 또 시진핑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